교재는 어디 펴시면 되냐면 293페이지 펴시고요. 교재는 293페이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오목과 볼록이라는 것을 볼 건데,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는 당연히 볼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우리는 오목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목과 볼록이라는 걸 그럼 판단하는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 얘는 일단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계도 함수를 기준으로 오목과 볼록을 좀 판단하는데 써먹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오목과 볼록을 배운 다음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변곡점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는데, 이 변곡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볼록한 함수의 그래프는 주로 어디서 많이 봤냐면 이렇게 2차 함수 형태에서 많이 봤어요. 2차 함수 형태에서 많이 봤는데, 볼록의 기준은 잘 봐. 선분을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어떤 얘기냐면 어떤 임의의 점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직선으로 이었을 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보통 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현에 대해서 기준으로 곡선이 요 직선보다 밑으로 쳐져 있으면, 자, 밑으로 쳐져 있으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요거에 이제 같은 말이 뭐냐면 위로 오목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거 안 써요. 볼록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지? 오목하다는 말 괜히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아래로 볼록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어떤 두 점을 이었을 때 얘를 직선으로 이었을 때와 곡선의 위치 관계를 봤을 때 직선보다 곡선이 아래쪽에 위치하면 우리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형태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도 똑같이 A부터 B까지를 임의로 이렇게 선을 이어요. 그래서 현 A, B를 비교를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직선보다 곡선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형태가 되죠. 따라서 요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 볼록한 형태입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뭐 어렵지 않죠, 요 정도는. 그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겠다라는 거고, 요거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적어놔.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도 있냐면, 자, 요거는 좌표평면상에서의 그림을 하나 그려주면, 자,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다고 그랬을 때, 여기서 임의의 점을 내가 x1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임의의 점을 x2라고 이 정도로 잡아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이제 y1 정도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그냥 편하게 그리면 y2 정도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요 두 개의 가운데점, 요 두 개의 가운데점, 얘를 A라고 해볼게. 그럼 얘를 A라고 하면 A라는 점은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냐면 y1이라는 점과 y2라는 점을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눴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죠? y1과 y2를 더했을 때 얘를 2로 나눈 것과 같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해서 얘를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함수값의 중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함수값의 중점 정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잡냐면 x1과 x2의 가운데점을 잡아요. 그럼 x1과 x2의 가운데점을 잡은 다음에 얘에 대응되는 함수값, 요거를 써보게 되면, 자, 요 점을 내가 b라고 해볼게. 그럼 b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b는 요 점 자체가 뭐가 되냐면 x1이라는 것과 x2라는 것의 가운데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대입한 함수값이니까 얘는 f라는 함수에 그대로 대입을 했을 때 2분의 x1 더하기 x2 정도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점의 함수값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함수값의 중점과 중점의 함수값을 비교를 했을 때 함수값의 중점이
함수값의 중점이 중점의 함수값, 즉 b보다 어떤 경우에 크다면, 이렇게 큰 관계를 갖는다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도 알아두시면 뭐 나쁘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그 현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함수식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함수식을 가지고. 되니?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함수값의 중점이 중점의 함수값보다 크다면 우리는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부등호 방향이 만약에 반대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위로 볼록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되나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관계식을 정리를 해줄게. 보통 이렇게 많이 쓰거든. 2분의 fx1 더하기 fx2 이렇게 더한 것과 그 다음에 f2분의 x1 더하기 x2 이렇게 쓰는데, 얘가 더 크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똑같은 방향인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서 가면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fx라는 함수에 대한 특징을 이런 식을 줬는데 이게 뭐지 생각할 필요 없이, 아, 중점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중점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서도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뭘 볼 거냐면, 이제는 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걸 이제 공부를 해볼게. 이계도 함수라는 걸 가지고 판단. 자, 근데 이계도 함수라는 것은 어떻게 인지를 하면 되냐면, 이계도 함수는요, f-x의 도함수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f-x의 도함수.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fx라는 함수가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 그러면 도함수는 뭐가 되냐면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죠?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면 도함수는 양수일 거고, 원래 함수가 감소한다면 도함수는 음수일 거다. 그지? 근데 이번엔 이제 어떻게 하냐면 f-x라는 것과 f2-x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얘가 증가하고 얘가 감소한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면,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면 얘는 뭐 할 거다? 증가한다. 반대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음수라면 얘는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계도 함수는 f-x, 즉 도함수의 도함수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도함수의 도함수다예요. 도함수의 도함수. 오케이?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잘 봐. 아래로 볼록인 경우를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데, 좀 너무 안 예쁜데? 자, 요 그래프가 fx입니다. 원래 함수예요. 그러면 원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접선의 기울기들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지.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럼 잘 봐. 접선의 기울기, 지금 연두색으로 칠한 요 부분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f-x에 해당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fx의 접선의 기울기들을 일반화시킨 걸 우리는 도함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f-x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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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잘 봐.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어느 시점에서 양수로 바뀐 다음에 그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양수로 커지는데 절대값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거지. 느낌 잡으셨나요? 그죠? 그러면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 접선의 기울기들은 점점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아, f-x라는 것이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f-x가 증가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f-x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아래로 볼록일 때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게요. 자, 위로 볼록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 위로 볼록일 때는 똑같이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가죠. 그럼 방향성이 어떻게 가냐면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 있는 상황에서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 상황에서는 아, 접선의 기울기, 즉 f-x라는 애는 뭐 하고 있다? 감소.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관계를 알고 있냐면 이계도함수라는 것은 도함수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자, f-x가 증가를 합니다. f-x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의 도함수는 뭘 가질 거다? 항상 양수 또는 0인데 이렇게 쓰지 말자.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얘의 원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생각을 해보면 f2'x라는 것은 뭐하고 있다? f2'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f-x는 감소하고 있을 거고 원래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위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계도 함수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관계성을 알아낼 수가 있고 결론은 뭐가 되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원래 함수 fx에서 그려져 있다면 그거의 도함수의 부호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래 함수가 위로 볼록하다면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될 거다?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목과 볼록을 판단할 때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가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책 볼게요. 293페이지 보세요. 자, 293페이지에 보시면 갑니다. 1번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과 2번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오목과 볼록이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라는 것의 정의가 써져 있고 아까 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위로 볼록일 때, 아래로 볼록일 때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오목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그 정도 기억하시고 자, 괄호 2번에 별표 하나 칠게요. 자, 곡선의 그럼 오목과 볼록, 즉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거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f2'x, 즉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다면 이 구간에서 반드시 뭐하다?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그거의 역으로 갈 때는 얘들아, 역으로 갈 때는 요것도 포함해줘야 된다. 등호로. 그 차이는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 이계도 함수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할 거예요가 원래 명제야. 근데 그거의 역. 아래로 볼록하다면 f2'x는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이 등호가 붙는다고. 왜냐면 0이 되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오케이? 그 정도 차이는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얘기는 안 된다는 거죠. f2'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입니다.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죠? 걔는 아닙니다. 왜냐면 직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막 수능에서 그런 흔히 말하는 이런 치졸한 장난을 치지는 않습니다. 알겠지?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f-x가 증가하는 상황일 거고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네. 요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해서 추론해 나가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무슨 명제 외우듯이 옛날 스타일로 모이면 뭐다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 경우죠.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음수라면, 자,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음수라면 얘는 뭐 할 거다?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원래 함수 fx에서 그려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기나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294페이지에 변곡점 있는데, 자, 변곡점 별표 3개 치시고요. 자, 변곡점 포인트를 잡아보면 변곡점이라는 것은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교재에서는 잘 봐. 자, 곡선 fx 위에 있는 점 P에서요. x는 A에서의 좌우에서 거기 밑줄 곡선의 모양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뀔 때 우리는 그 점 P를 뭐라고 한다?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거기 쭉 밑줄 쳐놓으세요. 자, 그럼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거를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변곡점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곡선의 볼록한 부분이 볼록이 바뀌는 지점 정도가 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혹은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뀔 때 우리는 얘를 변곡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곡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잘 봐 그러면 자 위로 볼록한 상황에서 만약에 위로 볼록한 상황에서 아래로 볼록인 경우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위로 볼록이라면 이계도 함수는 어떤 식의 부호를 갖는다고 그랬냐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부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래로 볼록일 때는 어떤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f-x라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 정도로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요 가운데 지점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 가운데 지점이 바로 뭐다? 변곡점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가능하죠. f-x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의 범위에서 갑자기 f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봐봐. 음수였던 애가 가다가 뭐가 돼? 0이 되고 그 다음에 뭘로 바뀐다는 얘기야? 양수로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운데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요 가운데 지점을 f2'x 즉 이계도 함수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연속 함수라면. 됐나요? 느낌 잡으셨어요? 그죠? 자, 음수 쪽에 있다가 이계도 함수가 음수 쪽에 있다가 가다가 0을 거쳐서 양수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됐니? 그럼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럼 우리는 여기를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자, 근데 요 구조가 딱 뭐랑 똑같냐면 앞에서 배운 뭐랑 비슷해요? 극대, 극소를 판단할 때와 매우 유사하죠. 그죠? 자, 극대극소 판단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f-x라는 도함수가 부호가 바뀌면서 0이 될 때가 극대극소를 갖는다라고 공부를 했지. 그지? 그럼 여기서는 지금 위로 볼록인 상황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넘어갈 때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음수였다가 0을 거쳐서 양수로 바뀐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차이는 뭐냐면 얘는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구조는 어때? 동일하다라는 거야. 되니? 그래서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판단하는 요 변곡점은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실제 문제를 풀 때의 판단 기준은 극대, 극소 판단할 때와 거의 유사하구나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극대극소 할 때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네. 다만 차이는 뭐다? 함수가 이계도 함수라는 거의 차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극대극소를 우리가 찾을 때 뭐부터 찾았냐면 f'x가 0이 되는 지점부터 찾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뭘 판단했냐면 왼쪽과 오른쪽의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판단을 해서 부호가 바뀐다면 극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반대로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면 극값을 가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이계도 함수가 0이 될 때 x값을 먼저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계도 함수가 0이 될 때 x값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의 부호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면 변곡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안 바뀐다면 변곡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변곡점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잘 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배웠던 3차 함수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요 정도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렇게는 위로 볼록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난다는 거지. 그럼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뭘 해보냐면 직선을 하나 이렇게 이어보겠다는 거예요. 직선을 하나 이렇게 이어봤을 때 잘 봐.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 그냥 임의의 점 A라고 잡고 여기 임의의 점 B라고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보다는 곡선이 위쪽으로 가기 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위로 볼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곡선이 아래쪽으로 처져 있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다? 바로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 정도까지 정리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변곡점이 0이 되는 포인트를 기준을 누구로 잡냐면 이게 도함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를 포인트로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됐나요? 요것도 오케이. 됐지?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요. 자, 갑니다. 변곡점의 판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변곡점의 판정이라고 보면 함수 fx가 이계도 함수를 가질 때 곡선의 변곡점은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f2'a가 0이다 라고 한다면 x는 a를 구하고요. 즉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a 값을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x는 a의 좌우에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뭐하면 밑줄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면 a, fa라는 점은 뭐가 된다? fx의 변곡점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런 뜻이거든. 자, 예를 들어서 자, 하나 연습을 해볼게요. 밑에 있는 함수 갖다가 하나 연습을 해보면 자, y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정도라고 자, 요 정도 나와 있는 아이고 마이너스군요. 자, 마이너스 3x제곱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함수의 변곡점을 찾아봅시다 라고 한다면 얘를 한번 일단 미분을 하죠. 자, 한번 미분을 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6x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 2'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2'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얼마가 돼요? 6x가 되고요. 마이너스 얼마다? 얘 얼마니? 6이죠? 요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아보면 x가 1이다 정도까지 일단 찾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찾고 시작을 하는데 x가 1이라는 지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100% 무조건 변곡점이니? 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차 함수 그래프 자체가 잘 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얘는 변곡점 존재해 안 해? 안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보세요. 변곡점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직관적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 대충 위치 잡고 직선 딱 이어봤을 때 여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체크가 되잖아요. 바뀌네? 그럼 변곡점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3차 함수 머릿속에서 잘 그려봐. 3차 함수를 머릿속에서 잘 그려보면 3차 함수는요. 그래프 모양이 다 어때요?
생각해봐. 변곡점이 무조건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3차 함수는. 웬만한 함수가 변곡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알겠니? 그러니까 물론 알고는 있어야 돼. 왼쪽 오른쪽 부호가 확실하게 바뀐다라는 게 검증이 돼야지 변곡점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언제 다 검증을 하고 있냐고. 야, 알겠니? 그러니까 공부의 순서를 잡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울 때는 변곡점이라는 것은 극대극소 판정하듯이 동일하게 이계도 함수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이계도 함수 부호가 바뀌는지를 판단만 하면 되는 거야. 바뀌면 변곡점이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됐지? 근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해놓은 상황에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이 지점에선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감이 생긴다고. 오케이? 그거는 이제 연습이 해결해 줄 문제고. 그러니까 이론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문제 풀면서 연습해 보면서 어떤 흔히 말하는 직감이라는 걸 조금씩 늘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데 기본적인 방향성인데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 뭐야? 3차에서 얘 뭐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3차에서의 이계도 함수는 무조건 뭐가 돼요? 1차가 돼요. 그럼 여러분 1차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직선이죠? 그럼 직선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무조건 부호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직선은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무조건 부호가 바뀔 수밖에 없다고. 1차는. 그래서 3차는 무조건 변곡점 갖는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직선이 이런 식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오케이. 자, 요 정도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변곡점의 좌표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x가 1일 때, 자, x가 1일 때 y 값은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당연히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원래 함수로 돌아와서.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y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고, 따라서 이 함수의 변곡점은 얼마다? 1, 마이너스 2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그럼 뒤쪽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쭉 넘어가서요. 302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개념 1번이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이런 문제는 수능형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자, 문제에서 잘 봐. 문제에서 f-x라는 그래프를 줬어요. 개념 1번 보시면 f-x라는 그래프를 줬을 때 함수 fx의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극점과 변곡점이 몇 개냐 구해봐라 라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극점부터 생각을 해보면 극점은요,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면 f-x라는 것의 부호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 변곡점은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이 함수의 그래프만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금방 찾거든? 이거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자, A라는 점에서 부호 바뀌고요, C라는 점에서 부호 바뀌고요, 그 다음에 안 바뀌고 여기 F라는 점에서 부호가 살짝 바뀌죠? 자, F라는 점에서 부호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G라는 점에서 부호 바뀌고 I라는 점에서 부호가 일단 바뀌어요. 자, 요 정도로 금방 체크가 된다고. f-x의 부호는. 되니? 이거는 수투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극대극소 했던 거랑.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몇 개가 나와요? f-x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5개죠. 그래서 그 값을 갖는 지점은 5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의문 갖는 거, 선생님, F라는 지점에서도 그 값 가질 수 있나요? 네. 이거 그래프가 끊어져 있어도 그 값 돼요, 안 돼요? 돼요? 제가 분명히 수투수 시간에 설명했어요. 부호 바뀌는 지점에서 그 값 갖는다고. 오케이? 근데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지점이니까 약간 뭐 어떤 느낌이야? 연속함수래. 이거 내가 얘기했는데 너무 급격하게 바뀌었잖아. 그럼 원래 함수 그래프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뾰족점 나와요. 이해되니? 이해 안 되니? 뾰족점 나온다고, 뾰족점. 도함수의 그래프가 끊어져 있을 때 원래 함수 그래프에서는 첨점이 생긴다고. 했어, 수투에서. 자, 그럼 이거는 금방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이거 있죠. f-x, f2-x. 자, 이거는 어떻게 찾을 거냐거든? 그럼 이거는 잘 봐. f2'x는 f-x에 뭘 결정하냐? 결국 증가와 감소를 결정하죠. 따라서 이런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건 얘를 가지고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뭘 봐라? 얘의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을 봐라. 그럼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을 다시 체크를 해보면 증가 감소가 바뀌는 건 자, 증가하다가 여기에서 바뀌어요. 여기에서 바뀌어요. 그래서 B라는 거 하나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감소하다가 또 어디서 바뀌냐면 D라는 지점에서 하나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E라는 지점에서 접하면서 내려가죠. 그러니까 얘도 증가 감소가 바뀌는 거야. 누구의? F 프라임 X. 알겠니? 그래서 2 프라임 X의 부호를 찾을 때는 F 프라임 X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면 얘의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만 찾으면 된다고. 아시겠나? 오케이? 그럼 2라는 거 되고요. 자, 얘는 감소하다가 얘도 보세요. 감소인데 얘도 감소해요. F라는 지점에서는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감소하고요. 쭉 감소하다가 H라는 지점에서 다시 증가로 바뀌죠. 따라서 얘는 몇 개? 4개. 2개 더해라. 답은 9개. 아, 더하는 거 필요 없네요. 그러면 5개와 4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뭐 이 정도 생각해보면 되겠다라는 거.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그래프 문제는 밑에 거는 그냥 한번 참고사항으로 해보시고. 요게 아까 쌤이 얘기한 거야. 582번에 요것만 설명하면 582번에 그 니은 선지에 보면 요거 있죠? 요거 나왔죠? 요게 뭐라고요? 함수값의 중점의 함수값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이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아래로 볼록이니 물어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식이 나왔을 때 저게 뭐지? 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죠? 기억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해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요거에 이제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고 변곡점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잘 봐. 원래 교과과정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뭘 이용해서 풀라고 하냐면 증감표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증감표를 이용해서 풀라고 얘기를 하고 3학년 때 만약에 미적분 수업을 듣고 학교에서 하시다 보면은 수행평가 같은 걸로도 예전에 많이 봤어요. 증감표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리는 서술형 문제를 출제를 해요. 학교 수행평가에서 굉장히 많이 해서 내가 뭐 별도로 수업도 특강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것만. 근데 뭐 수능 갈 때는 이거 꼭 그려야 됩니까? 아니요. 언제 그려요 그거를. 증감표 보시면은 증감표라는 게 30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는 표 있죠? 보이시죠? 그거 그려야 된다는 얘긴데 그거를 매번 문제 풀 때마다 그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 번은 설명을 해줄 건데 잘 봐. 자,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요, x 익스포넨셜 x라는 것의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고 변곡점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일단은 f'x부터 구하겠습니다. 자, f'x 구하시면은 얘 얼마 나오냐면 익스포넨셜 x 되고요. 더하기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 이렇게 써질 거예요. 자, 그러면 2'x 구할게요. 이계도 함수 구하시면은
자, 얘 미분 또 하니까 그냥 익스포넨셜 x 되고요. 얘를 또 해야죠.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x 되고요. 더하기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 이렇게 써져요. 됐나요? 그러면 요거 이쁘게 좀 정리해보면 얘는 익스포넨셜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다 정도가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넨셜 x 그 다음에 x 플러스 2다 정도가 나올 거예요. 자, 요 정도까지가 정리가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계도 함수인데 자,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래요.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2'x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의 x값을 일단 찾아봐야겠지? 그래서 0이 될 때의 x값을 찾아보면 그 x값은 마이너스 2일 때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왼쪽 오른쪽 부호 바뀌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거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잘 봐. 요 함수는 직선이고요. 요 함수는 지수함수예요. 그럼 얘는 의미 없는 함수죠. 부호에 영향을 안 주죠. 항상 양수기 때문에. 그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x 플러스 1이라는 거 그냥 대충 그려봐. 대충 그리고 x축 그렸을 때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 부호 바뀌네 체크. 끝. 이렇게 가는 거야 원래. 알겠어? 원래 이렇게 간다고. 증간표 굳이 안 그리고도.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걸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변곡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리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fx는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위 아래?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음수예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 사람들아. 위로 볼록. 되니?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면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면 fx는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뭘 가져요? 변곡점 가져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변곡점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구나. 됐나? 이게 답이라고.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2번 보세요.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빨리 미분해보세요. 두 번 미분해야죠. 두 번. f-x 구하고 2'x 구하고 개념 2번에 2번. 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됐나요?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 지수함수, 합성함수 미분 쓰고 몫의 미분 쓰고.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자, 여기가 뭐가 나와요? 2-2x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뭐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x값 찾으라는 얘기지. 됐니?
자,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요. 당연히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분자 자체만 보시게 되면 2-2x 제곱이라는 것이 0이 될 거고요. 따라서 x값은 어떻게 되냐면 x 제곱이 1이라는 값까지가 나와서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가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부호 생각해 볼게요. 요거 2차 함수죠? 자, 2차 함수고요. 밑에는 전체가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2-2x 제곱을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 정도가 되는 애가 되겠네? 그러면은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와 얘가 변곡점을 가지는 지점이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럼 따라서 갑니다. 자, x라는 것의 범위가 첫 번째, x라는 것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1보다 클 때는 fx라는 함수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도함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f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위로 볼록인 그래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fx는 이계도 함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군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변곡점 자체는 어디에서 생길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x가 1일 때에서 각각 변곡점을 갖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라고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요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좀 자유롭게 이어져야 되는데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어디를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요. 뒤쪽을 가볼까? 아닌데? 자, 304페이지 보겠습니다. 개념 3번. 자, 304페이지의 개념 3번을 보시면은요. 곡선 y는 x-2 sin x라는 것에서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지? 그럼 여러분 빨리 변곡점 구해보세요. 해봐. 밑에 해설 보지 말고 변곡점 빨리 구해봐. 변곡점 연습해봐야죠. 빨리 변곡점 좌표 구해보세요. 이계도 함수 빨리 구해서. 자, f2'x가 이게 나와야 돼요. 2 sin x라는 게. 그죠? 자, 그럼 2 sin x가 나오는데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찾아보면 x는 범위가 요거니까 파이밖에 안 되죠. 그죠? x는 파이밖에 안 돼요. 그리고 sin 함수도 똑같아. 부호 판단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래프 대충 그려보면 돼. 머릿속에서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sin 함수 이렇게 되고 여기 파이니까 부호가 바뀌죠? 아, 그럼 이 지점 변곡점 갖는 지점 맞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런 다음에 자, 파이를 그럼 대입을 할게요. 문제에다가. 그럼 문제에다가 파이를 대입하면 파이 마이너스 2 sin 파이가 되는데 2 sin 파이 자체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y는 파이라는 값이 나와서 변곡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파이, 파이 정도가 되는 애겠군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의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x 2 sin x 요거 자, x-2 sin x 미분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미분하면 1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되죠. 자, 요게 뭐예요? f 다시 x라는 도함수가 그려져요. 자, 이렇게 도함수가 그려지고 요 점과 어디 파이, 파이라는 점이 주어졌으니까 이거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다 파이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다 파이 대입하면 얼마냐면 1-2 코사인 파이가 돼서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3이라는 값까지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지?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y 마이너스 파이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파이와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y는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파이고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파이 정도가 되는 요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가 답이 되겠죠. 됐나요? 요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의 개념 4번은요. 요번에는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프 문제가 드디어 나옵니다. 자,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을 할 건데 교재는 어디 펴보시냐면 295페이지 펴보시면은 그래프 관련한 내용이 있거든. 자, 요거는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네, 10분 쉬세요.